2026년 대한민국 통계청과 보건복지부가 함께 발표한 노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숫자들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처럼 느껴집니다. 75세 이상 노인의 낙상 사고 발생률은 65세 이하에 비해 3배를 훌쩍 넘고 낙상 후 6개월 이내 사망률은 4명 중 1명 꼴이에요. 근감소증 발생률은 75세 이상 노인 10명 중 4명을 넘어섰고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사이의 격차는 평균 11년 이상으로 벌어졌습니다. 이 말은 우리 대부분이 생애 마지막 10년 넘는 시간을 어딘가 불편하고 어딘가 아픈 몸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75세 이상 노인의 연간 입원율은 40%를 웃돌고 한 번 입원하면 평균 재원 기간이 3주를 넘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을 단순히 숫자로 듣지 말아주세요. 잠깐 눈을 감고 한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작년까지만 해도 혼자 시장을 보고 손자와 공원을 걸었던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직 아픈 곳은 없다고 하십니다. 아직 괜찮다고 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소파에서 일어나는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그냥 일어나셨는데 이제는 팔걸이를 한번 짚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본인도 의식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75세 이후의 진짜 현실입니다. 요란하지 않습니다. 선언하지 않아요. 그냥 어느 날 조용히 속도가 바뀌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75세라는 나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바꾸면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노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찾으실 겁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75세는 갑자기 늙는 나이가 아닙니다. 속도가 바뀌는 나이예요.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달리던 차가 도심 진입로에 들어서는 순간 제한속도 표지판이 바뀝니다. 그 표지판을 무시하고 그대로 밟으면 사고가 나요. 하지만 표지판을 읽고 속도를 조절하면 오히려 더 오래, 더 안전하게,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표지판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은 글씨로 아주 천천히 나타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나쳐버립니다. 77살 평생 건강하게 사신 분이 계십니다. 약 한 첩 드신 적이 없고 젊어서는 등산도 즐기셨어요. 어느 가을 저녁 뉴스를 보다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집안은 조용하고 어둑했습니다. 한 발을 내딛는 순간 오른쪽 무릎이 욱하고 당겼어요. 그 찰나 몸 전체가 오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벽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손바닥이 먼저 닿았어요. 차가운 벽면의 감촉이 손바닥에 느껴지던 그 순간 심장이 한 박자 크게 뛰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안에 혼자였어요. 잠시 그 자세로 서 계셨습니다. 숨을 고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화장실로 걸어가셨어요. 자리로 돌아오셔서 다시 뉴스를 보셨습니다.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괜찮으니까, 별거 아니니까, 자식들 걱정시키기 싫으니까. 한 달 후, 그분은 계단에서 낙상하셨습니다. 그 낙상이 2달간의 입원으로 이어졌어요. 저는 지금 이 장면을 말씀드리면서 혹시 이 장면이 낯설지 않으신 분이 계실까봐 마음이 조심스럽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혹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비슷한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 화장실 앞의 순간이 바로 분기점이었습니다. 신호는 와 있었어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신호라고 읽지 않았을 뿐입니다. 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근육은 40대부터 서서히 줄기 시작합니다. 1년에 약 1%씩 조용히 쌓이듯 줄어갑니다. 그런데 75세를 넘어서면 이 속도가 갑자기 빨라져요. 의학에서는 이 구간을 근감소증 가속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스마트폰 배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새 폰일 때는 하루 종일 써도 저녁에야 배터리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3년, 4년 쓰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오전만 지나도 배터리가 30%가 돼요. 충전은 해도 금방 닳습니다. 배터리 자체가 노화된 것이에요. 몸이 바로 그렇습니다. 75세 이후의 근육 감소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이 줄면 가장 먼저 균형 감각이 흔들려요. 균형이란 근육과 신경과 관절이 서로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인데 근육이 줄면 그 대화가 느려지고 어긋납니다. 그래서 멀쩡한 평지에서도 순간적으로 비틀거리는 일이 생겨요. 심폐 기능은 어떨까요? 70대 중반부터 폐활량이 20% 이상 줄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 와도 거뜬했는데 이제는 숨이 차요. 계단 2층이 예전의 등산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회복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다는 것이에요. 젊을 때는 감기에 걸려도 3일이면 털고 일어났습니다. 75세 이후에는 가벼운 감기가 기관지염으로, 기관지염이 폐렴으로 번지는데 일주일이면 충분해요. 몸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데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이 가속 노화 구간의 실체예요. 무서운 것은 이 변화가 예고 없이 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호는 항상 먼저 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나이 탓으로 덮어버려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저는 멈추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75세 이후 가장 무서운 것은 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게 무너지는 것이에요. 가족들은 바쁩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삶을 살고 있어요.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은 아침에 눈을 떠도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도 혼자 밥을 차리고, 혼자 드시고, 혼자 설거지하고, 혼자 TV를 켜는 분들, 그 일상이 외롭다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분들, 몸에서 무언가 이상한 신호가 와도 말해봤자 자식들 걱정시킬 것 같아서 혼자 삭히는 분들,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저는 압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말이 떠오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같은 고통을 반복하면서도 그것을 피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 이 말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깊은 관찰이에요. 우리는 무릎이 쑤셔도 괜찮겠지 합니다. 어지러워도 피곤한가 보다 해요. 숨이 찬데 날씨 탓이겠지 합니다. 그리고 더 큰 고통 앞에서야 비로소 그때 그 신호가 무엇이었는지를 깨달아요.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괜찮다고 믿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그 마음이 때로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됩니다. 75세 이후의 몸은 2번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 온 신호가 마지막 경고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75세 이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예요. 첫 번째, 작은 통증을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라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자기 진단입니다. 무릎이 쑤신다면 관절의 신호예요. 어깨가 무겁다면 순환의 신호입니다. 머리가 자주 아프다면 혈압이나 경추의 신호예요. 이 신호들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편지예요. 편지를 읽지 않으면 몸은 결국 직접 찾아옵니다. 그때는 훨씬 크게 와요. 2번째, 과도한 운동으로 무리하지 마십시오. 건강에 대한 의지가 생기면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튜브에서 운동 영상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75세 이후의 몸은 갑작스러운 강한 자극에 매우 취약합니다.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근육 파열, 관절 손상, 심장 부담을 불러옵니다. 이 나이에 가장 강한 사람은 가장 격렬하게 운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을 매일 꾸준히 하는 사람입니다. 천천히, 규칙적으로 매일이 원칙이에요. 세 번째, 고립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어쩌면 세 가지 중 가장 중요합니다. 고립은 마음만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적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나라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면역력은 낮아지고 인지 기능은 떨어지고 낙상 위험은 높아져요. 아무도 내 상태를 모르는 환경 자체가 이미 위험 요소입니다. 작은 연결이라도 이어두십시오. 경로당이든 전화 한 통이든 오늘 이 영상에 댓글 하나든 그것이 삶의 끈이에요. 이제 몸을 지키는 4가지 핵심 부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이 4곳을 꾸준히 돌보는 것만으로도 75세 이후의 삶이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입니다. 발은 몸의 뿌리예요. 발 하나에 26개의 뼈, 33개의 관절, 100개가 넘는 근육과 인대가 모여 있습니다. 우리 몸 전체의 무게를 오로지 이 작은 면적이 받아냅니다. 발이 건강해야 걸음이 바르고, 걸음이 바르면 척추가 제자리를 잡아요. 척추가 바로 서면 신경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발을 가장 소홀히 해요. 발바닥은 지면과 닿는 유일한 신체 부위이면서 균형 감각 정보를 뇌에 전달하는 중요한 감각 기관이기도 합니다. 발바닥 감각이 무뎌지면 균형 반응이 느려지고 그 느린 반응이 낙상으로 이어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발바닥을 3분간 손으로 지그시 눌러주십시오. 발가락을 오므렸다 펴는 동작을 10번씩 반복해 주세요. 이 작은 습관이 발바닥 감각 신경을 깨우고 하루의 균형을 준비시킵니다. 두 번째는 겨드랑이입니다. 겨드랑이는 면역의 문이에요. 겨드랑이 아래에는 림프절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 림프절은 몸 전체의 면역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이곳에 흐름이 막히면 면역 반응이 전반적으로 느려집니다. 팔을 위로 들어 올려 겨드랑이를 열고 반대쪽 손으로 천천히 주물러 주십시오. 하루에 단 5분이면 충분해요. 겨울이 가까워질수록 감기가 잦은 분일수록 이 부위를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세 번째는 허벅지 안쪽입니다. 이 부위는 순환의 관문이에요. 허벅지 안쪽에는 대퇴동맥과 정맥이 지나가고 서해부 림프절이 자리합니다. 이 부위의 근육이 약해지고 순환이 느려지면 하체 전체가 붓고 저리기 시작해요. 걷는 것이 무거워지고 계단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의자에 앉아 양 무릎을 천천히 바깥으로 벌렸다가 오므리는 동작을 하루 20회씩 해주십시오. TV를 보시면서도 할 수 있어요. 이 간단한 동작이 하체 순환을 돕고 하반신의 근력을 유지시킵니다. 네 번째는 등과 두피입니다. 이 둘은 함께 정신의 통로예요. 등에는 척수신경이 지나갑니다. 척수는 뇌와 온몸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예요. 이 고속도로가 굽으면 신호가 느려집니다. 두피에는 뇌로 향하는 혈관과 신경이 촘촘히 분포해요. 두피가 굳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고 머리가 무거워지고 잠이 얕아집니다. 저녁마다 5분,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가볍게 두드리고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주십시오. 등은 벽에 기대고 위아래로 천천히 문지르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이 습관이 쌓이면 머리가 맑아지고 잠이 깊어지고 다음 날 아침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75세 이후의 하루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오전 6시 반, 눈을 떠도 바로 일어나지 마십시오. 누운 채로 발가락을 오므렸다가 펴는 동작을 10번 반복해 주세요.
이것이 몸에게 오늘도 시작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천천히 일어나 두 발바닥을 손으로 3분간 눌러주십시오. 아침 식사 후에는 반드시 햇빛 아래 10분을 서주세요. 비타민 D는 음식만으로 충분히 채우기 어렵습니다. 햇빛이 가장 확실한 공급원이에요. 비타민 D는 뼈를 지키고 면역을 높이고 무엇보다 우울감을 줄이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햇빛 10분이 약 한 첩보다 나을 때가 많아요. 낮 시간 TV를 보시거나 쉬시는 동안 허벅지 안쪽 스트레칭을 해주십시오. 무릎을 천천히 벌렸다가 오므리기 20회 3번. 어렵지 않아요. 오후에는 전화 한 통을 해주십시오. 자녀든 오랜 친구든 이웃이든 안부를 묻고 목소리를 나누는 것. 그것이 고립을 막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말하는 것 자체가 폐와 뇌를 동시에 자극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겨드랑이를 5분간 마사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잠들기 전 두피를 손끝으로 천천히 두드리며 깊은 숨을 3번 내쉬세요. 오늘 하루 수고한 몸에게 조용히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특별한 도구도 큰 돈도 대단한 의지도 필요하지 않아요. 이 루틴을 매일 실천하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 사이에 5년 후에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차이가 생깁니다. 이제 가장 조심스럽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75세 이후를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조용히 품고 있는 질문이 있어요.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자녀들은 자신의 삶으로 바쁩니다. 예전에는 중요한 일이 생기면 먼저 물어봤는데 언제부터인가 더는 묻지 않아요. 결정이 다 끝난 다음에 알려줍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은 밥 한 끼를 혼자 차리는 것이 더 이상 수고가 아니라 서러움이 돼요. 맞은편 빈 의자가 너무 커 보이는 저녁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 없어요. 시간이 그렇게 흘렀고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프다는 말을 못하는 것, 불편하다는 말을 삼키는 것. 그것이 자식을 위한 사랑인 줄 아시지만 그 침묵이 몸을 더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말하지 않는 고통은 사라지지 않아요. 몸 안에서 더 깊이 쌓입니다. 노후의 진짜 두려움은 병이 아닙니다. 존엄을 잃는 것이에요. 내가 내 몸의 주인이 아니게 되는 것. 내 하루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을 내가 선택할 수 없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깊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작은 루틴이 발바닥 3분의 자극이 햇빛 아래의 10분이 단순한 건강 습관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은 존엄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것. 그것이 아직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가장 조용하고 단단한 선언이에요. 이제 마무리로 가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가겠습니다. 75세를 다시 정의하고 싶어요. 75세는 끝이 아닙니다. 내리막도 아니에요. 속도를 줄이는 지혜의 나이입니다. 빠르게 이루어야 할 것들을 향해 달리던 삶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조용히 바라보는 삶으로의 전환. 그것이 75세 이후가 우리에게 건네는 초대예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바라보는 방식에 달려 있다. 이 말이 노후에 얼마나 정확하게 맞닿아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삶에서 이미 가진 것을 다르게 바라보는 삶으로 손자의 작은 손이 내 손을 잡는 그 온기, 오랫동안 살아온 집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 오늘도 내 두 발로 걸어나간 익숙한 골목길. 이것이 존엄 있는 노후의 풍경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오직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삶의 깊이예요.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75세 이후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보려면 눈이 달라져야 해요. 몸이 받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분이라면 이미 준비가 된 분입니다.
알고 싶다는 마음, 달라지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시작이에요. 오늘 저녁 잠들기 전 발바닥을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내일 아침 식사 후 10분만 햇빛 아래 서주세요. 생각나는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해주십시오. 그리고 밤에 두피를 가볍게 두드리며 오늘 하루 수고한 몸에게 조용히 말해주세요. 잘 버텨줘서 고맙다고. 75세 이후의 삶은 이 작은 것들로 갈립니다. 기적이 아니라 습관이, 결심이 아니라 루틴이,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가 그 분기점을 만들어요. 지금 시작하면 절대 늦지 않습니다. 당신의 황금 노후는 지금 이 순간부터예요. 오늘도 살아있고, 오늘도 걸을 수 있고, 오늘도 누군가를 생각할 수 있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상팔자입니다. 이 영상 혼자 보기 아까우시죠? 우리 부모님께 꼭 보여드리세요. 친구분들 단톡방에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의 오늘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닿은 장면이 어디였는지요? 벽을 짚던 그 어두운 복도의 장면이었는지, 발바닥을 눌러주는 아침 루틴이었는지, 아니면 빈 의자가 너무 커 보인다는 그 저녁의 문장이었는지,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지금 비슷한 상황에서 혼자 버티고 계신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